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무슬림 페미니즘, 개요와 현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슬람 신앙이랑 성평등,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추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탐구인 거죠? 자료에 보니까 정의부터 해서 주요 주장, 대표 인물들, 또 지역별 상황이랑 과제까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서구 파미니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란이나 하디스 같은 이슬람 경전을 좀 더 현대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면서 그 신앙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종교 자체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기 이슬람이 가졌던 그 평등 정신, 그걸 되살리고 오랜 남성 중심의 해석에 좀 맞서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재해석이라는 지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핵심인가요? 자료를 보면 단순히 평등, 이거 이상으로 초기 이슬람 여성들이 실제로 누렸던 권리들, 뭐 상속권이라든지 교육받을 권리, 이런 걸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남성 중심적인 경전 해석 있잖아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꾸란이나 하디스, 그러니까 예언자 무하마드의 말씀과 행동 기록 안에서 오히려 평등의 근거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고요. 이슬람법, 샤리아 역시 이게 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좀 더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관행들이 종교 그 자체에서 온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문화나 관습 때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고요. 후드 같은 분들이요. 네네, 맞아요. 파티마 메르니 씨 같은 경우는 하디스의 전통적인 해석이 어떻게 보면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죠.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아미나 와두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이 직접 기도를 인도하는 이맘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냥 행동으로 딱 보여주면서 정말 큰 논쟁을 일으켰었고요. 또 레일라 아흐메드처럼 이슬람과 여성의 관계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깊이 연구한 학자들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 이분들 말고도 정말 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또 지역별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자료에서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서구 사회랑 또 중동, 아시아 지역 상황이 꽤 차이가 나던데요. 그렇죠. 서구에 사는 미슬림 디아스포라 여성들은 좀 다른 맥락인데요. 인종차별도 겪고 이슬람 혐오도 겪고 이런 이중고 속에서 히잡을 오히려 자기 정체성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SNS 같은 걸로 강력하게 연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는 이란의 막사 아미니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복장 규제 같은 법적, 제도적 차별에 맞서서 직접적으로 저항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죠.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는 또 다른 맥락이군요. 인도네시아 여성 울라마 회의, KUPI 같은 경우 여성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조혼이나 성폭력 같은 현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신앙과 페미니즘이 실제로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의 역할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해시태그 무슬림 페미니스트, 이런 해시태그 운동 있잖아요. 이게 국경을 넘어서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고 뭐랄까 연대하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도 자료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언급된 사건들만 봐도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마흐사 아미니의 정말 비극적인 죽음, 2022년이었죠. 그리고 아미나 와두다가 여성 이맘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받았던 살해 위협, 2005년. 또 여성 교육을 외치다가 탈레반에게 총격을 당했던 말랄라 유사푸자이, 2012년.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권 주장하다가 구금된 루사인 알하수를 2018년부터 계속, 이런 실제적인 탄압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무슬림 페미니즘은 신앙 안에서 평등을 찾으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노력이지만 안으로는 보수 세력의 반발과 국가적인 억압이 있고 밖으로는 또 서구 사회의 오해나 혐오 같은 이런 여러 겹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특히 젊은 세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힘을 통해서 이 운동이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이슬람과 페미니즘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신앙과 인권이라는 게 세계 곳곳에서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자율성과 평등을 향한 정말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자료에서도 좀 암시하듯이 무슬림 페미니즘은 이제 단순히 성평등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종교, 젠더, 문화 다양성,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민성 같은 더 넓은 현대적인 가치들과 연결되면서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무슬림 페미니즘이라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종교나 문화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맺는 관계를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